제가 항상 말씀드렸어. 목요일, 금요일 이런 이슈가 터질 수는 있었다는 건 항상 생각을 했었고, 그거 말하면서 솔직히 소름 돋았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나도 보면서 소름 돋았거든. 믿기지 않았어. 운일 수도 있어요. 내일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목요일, 금요일 기준의 경험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은 유동성 장세다. 펀더멘탈로 설명 안 되는 주가를 가진 주식들이 너무 많다. 근데 이것들은 유동성이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어지면 사라지면 완전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금액들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럼 유동성이 언제 축소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뭐다? 코로나가 완화되면이에요. 코로나가 완화됐는데 그대로 있으면은 그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져. 기축 동화는 이 인플레이션을 달러 원 아니에요. 기축 통화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도 무조건 관리를 해줘가지고 이 달러에 대한 가치를 밴드를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코로나가 완화되면은 나라 경제가 괜찮아지고 이때는 유동성을 축소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유동성이 축소되고 그러면 오히려 시장 쇼크가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시클리컬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코로나가 완화됐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다. 당연히 인류에라 그래야 되나? 인류 측면에서는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산 측면에서는 안 좋은 게 될 수 있다고. 근데 뭐야? 이렇게 되면 쇼크가 올 수 있는데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는 반대로 뭐다? 코로나가 완화되면 좋은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분산 측면에서도 시클리컬 기업들이 지금 보면은 자동차, 2차 전지, 자율주행 관련된 거 5G 다 잘 갔잖아요. 아예 없으면 이런 종목들이 아예 없고 파마 리서치에 올인을 했으면 그들이 잘 갈 때 상대적 박탈감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난 넣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 경우라도 올인하지 말고 분산해주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만큼 팔 정도 담았으면 이 정도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에 들어갔었으면 변동성 관리가 어느 정도 됐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 자산을 관리할 때 여러분들 근로소득이잖아요. 대출도 있겠지만 근로소득 한 달 동안 빡세게 일해가지고 번 돈인데 한 번에 그냥 너무 무의미하게 날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투자하시는 대신에 조심해서 투자하시고 분석해서 투자하시고 공부하면서 똑똑하게 투자를 하는데 수익률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변동성 또한 꼭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위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로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근데 그거 알죠?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일단 이런 종목 업데이트 라방은 거의 제 자랑이 대부분인 거 아시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랑 방송 시작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재수 없어도 어쩔 수 없어. 왜? 자랑할 거니까. 제가 요거 일단 자랑하면서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분석한 게 4월 2일에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를 처음으로 분석하면서 이 여의도 촌놈의 종목 분석이 진행됐어요. 일단 여기 이 지금 세로 선으로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첫 번째 4월 2일, 두 번째 이게 7월 25일, 그리고 이게 세 번째 10월 6일, 네 번째 11월 18일, 그리고 오늘 이제 분석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아무튼 4월 2일 날 제가 펀더멘탈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렸을 때 적정가가 45,900원, 그러니까 46,000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46,000원이면은 한 이쯤이 47,000원 정도 되겠죠. 그럼 46,000원이 이 정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때 분석할 때 이날 분석할 때 이게 적정가라 그랬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적정가보다도 너무 저렴합니다. 그래서 얘는 매수하기에도 좋고 안전한 주식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전 추구형이라고 해서 채권만 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똑같은 주식이라고 해도 낮은 자리에서 살 수 있는 안전한 주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냥 덜 위험한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서 잡는 공격적인 주식이 있어요. 위험한 주식. 근데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적정가보다도 한참 더 내려가 있기 때문에 손실 위험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그런 위험 크게 안 보면서 두 발 뽑고 투자할 수 있는 자리다. 천론 템플릿을 통해서 분석했을 때는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다행히도 시장이 되게 좋다 보니까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뿐만이 아니라 다 잘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조금 있다가 바로 적정가는 쳐줘요. 적정가는 이렇게 바로 쳐줬고, 두 번째로 제가 목표가는 55,200원이라 그랬어요. 목표가는 55,200원. 얘가 56,000원입니다. 얘가 56,000원. 그니까 55,200원이면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요 정도가 목표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은 이때 치면서 당연히 이때 팔면 돼요, 안 돼요? 이때는 여러분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적정가라 그랬잖아. 이거 밑에서 산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밑에서 산다. 그러면은 내가 샀을 때 목표가는 얼마로 보냐라고 했을 때 1차 목표가가 여기라고 55,000 얼마? 200원? 제가 55,200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생각을 해봐 주셔야 돼요. 근데 다행히 또 시장이 좋으면서 바로 쳐줬지. 쳐주면서 바로 내려갔어. 이러면 여의도 촌놈 너무 잘 맞추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운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제 그 촌놈 템플릿을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차 목표가랑 2차 목표가 이렇게 있어요. 없을 때도 있고. 근데 2차 목표가는 66,100원으로 했습니다. 66,100원. 그래서 68,000원이었고 여기 보면은 66,100원이 이 정도 됩니다. 여기가
여기가 이제 2차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최근에 신규 유입자들도 있으니까 다다 설명드릴게요. 좀 아시는 분들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2차 목표가는 왜 정해놨냐면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2차 목표가까지 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 분위기가 애매하면은 1차 목표가에서 엑시트하면 되고 매도하면 되고 2차 시장 분위기 너무 좋다. 이거는 슈팅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가는 가격이 2차 가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워낙 좋았지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때가 지금 그 7월도 이거 언제? 여기가 지금 7월이거든? 그러니까 7월도 아직 안 됐을 때예요. 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1차 목표가 매도인 요쯤에서 밴드 플레이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매력적인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1차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나 이거 장 좋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이때 매도 안 하고 이때까지 갔어도 되는 거지. 근데 아무튼 이게 1차 목표가고 2차 목표가였다. 근데 2차 목표가까지는 당연히 안 갔고 1차 목표가까지는 딱 맞게 갔다. 그리고 잠시 슈팅했지만 요쪽 밴드에서 놀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로 봤을 때가 7월 25일이고 7월 25일에 이날 그리고 제가 이제 종목 업데이트를 했을 때 적정가가 55,100원이었다. 적정가가 이제 55,100원이 됐어요. 그 의미는 뭐예요? 원래 예전에 1차 목표가가 지금 적정가가 됐다라는 건 그만큼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가 그 기대되는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4월 달보다. 그리고 목표가가 66,100원이 됐어. 그러니까 2차 목표가가 원래 66,000 몇백 원이었는데 이제는 1차 목표가가 66,000원 이때가 된 거지. 아무튼 이게 적정가니까 그럼 이 가격에서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 이 가격 밑으로는 살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가격이 적정가보다는 높아요. 아까 여기서는 적정가가 이 정도였단 말이야. 적정가보다도 낮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손실 위험 거의 없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여기는 그만큼은 아니었던 거지. 그래도 적정가 부분이니까 목표가를 생각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때쯤 샀다라고 하면 여기 뭐야 다루고 나서 또 막 올랐어. 바로 올랐어. 그러면서 막 올라가다가 못 내려가다가 하다가 결국엔 찍었죠. 그러면서 74,000원 높게 갔어요. 이게 지금 초고가가 얼마냐면 77,700원이었어요. 77,700원. 근데 촌놈 템플릿으로 했으면은 먹을 수 있는 금액이 66,100원까지였어요. 이 위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슈팅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하냐? 저는 뭐라고 하냐? 단기 슈팅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 이건 어쩔 수 없어. 아무튼 이것까지 먹으려고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이라 생각하고 그냥 66,100원이 설명 가능한 금액이니까 이때 다 매도를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촌놈 템플릿을 활용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리고 세 번째로 언제냐? 10월 6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가가 59,700원. 조금 더 오르긴 했죠. 59,700원. 여기 요쯤. 이게 적정가. 지금 언제 하고 있냐면 이날 하고 있어요. 이날. 이게 적정가고 목표가가 71,800원이었어요. 목표가가 71,800원. 지금 이날이잖아. 이날인데 이때도 지금 살짝 올랐다가 그 다음부터는 뭐 하고 있어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쭉 하락하고 있죠.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건 뭐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만 공부한 거 아니잖아요. 다른 것들도 공부했을 거 아니야. 근데 다른 것들을 공부했을 때 지금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만 보면 적정가보다 높잖아. 그러니까 적정가보다 낮아서 이만큼 왔을 때는 사도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적정가보다 높은데 굳이 적정가보다 높은데 목표가를 보고 매수하는 사람들은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하는 거고요. 보수적인 투자자, 안전 추구형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적정가보다 낮게 있거나 적정가 부근에서 형성되는 종목에만 투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너무 높다라고 판단을 하면 다른 종목을 투자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아무튼 이렇게 했다가 결국에는 적정가 부근에서 놀았어요. 뭐 이때쯤 샀으면은 상관없는데 이때 어정쩡하게 잡는 경우는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보면 되고 저는 안정 성향이 조금 많이 강해요. 그래서 저 같았으면 안 잡았겠지. 그러면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업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텀이 있으면서 제가 안 다뤘어요. 저는 주식을
큼직큼직하게 다뤄요, 여러분들. 사업 보고서가 나오고, 분기 보고서가 나오고, 반기 보고서가 나오는 날, 그리고 뭔가 큰 이슈가 터진 날,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큰 이슈가 터진 날, 이런 날만 이런 목표가나 업데이트 하지 매일같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30년, 50년 투자 절대 못해요. 장담합니다, 그거.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주식 전부 다 지금 보면 스트레스 되게 주식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본업에도 집중 못하고 다 힘들어 한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단타 하루하루 그 나스닥이 오르고 내리고 나스닥이 오르고 내리고 무슨 이슈 터지고 CES가 있고 무슨 컨퍼런스가 있고 이런 것들 다 신경 쓰면서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투자하지 말자는 거예요. 적어도 이 여의도 촌놈이랑 같이 이렇게, 근데 이게 제 이름도 아닌데 뭔가 저를 3인칭화 하니까 되게 어색하다. 이 여의도 촌놈 채널을 알고 나랑 좀 성향이 잘 맞다, 색깔이 잘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투자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냥 큼직큼직하게 해도, 여러분들 지금 촌테크 프로젝트 볼 때도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뭐 시장 분위기랑 끼워 맞춰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하는 거잖아. 근데도 수익 잘 나요. 당연히 시장 분위기도 좋았지만, 뭐 시장 분위기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 그러면은 2021년도 한 번 더 보자고. 한 번 더 봐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하락세를 계속 거쳤다가, 하락세를 계속 거쳤어요. 근데 여기서 알죠? 여기 이렇게 하락세를 거쳤는데, 제가 아마 이때쯤부터인가 계속 말했어요. 뭐 친구들, 제2의 지누스다. 아니, 지금이 지누스 영역이다. 이거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다시 지인들한테 계속 사라고 하고 있어요 라고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말했어요. 아시죠? 제가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친구한테 뭐 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건 지누스 말고는 없었어요. 왜? 온라인 방송에서 말하면 워낙 이슈가 될 수 있어서, 법적 이슈 이런 것들이 저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말 잘 안 했는데, 라이브 방송하면서 파마는 낮다, 지금 예전에 말씀드린 지누스 가격 같은 느낌이다, 지누스 8만원 후반 9만원 초반대 하는 그런 가격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낮았으니까 사자, 안전하게 사라, 이 말이에요. 워낙 적정가보다 낮으니까 친구들한테 사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라 그래놓고 지금 이렇게 또 올라와줬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히스토리는,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히스토리는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이제 과거는 제 자랑이고,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후가 항상 중요하잖아. 지금 이렇게 뭐 셀이 막 다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의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인데, 이제 자, 그리고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한 번만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 있어요. 이게 제 이거 다 영상 다 있어요. 종목 분석 들어가시면은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제가 어떻게 업데이트 했는지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봐주시고, 4월 22일 날 분석한 거, 7월 25일 날 분석한 거 맞았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막 그 어색하게 처음에 라이브 방송 막 떨면서, 목소리 떨면서 했던 라이브 방송, 그러면서 자랑했다, 여러분한테 자랑을 했었고, 10월 6일 거도 맞았다고 또 자랑했었고, 항상 이때도 아마 뭐 맞았다고 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무조건 자랑 방송, 저는 자랑 방송이에요. 근데 3개월 단위로는 되게 간략하게만 제가 바꿔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하는 이 부분만 바꾸거든요. 매출 컨센이랑 요거 해서 목표가랑 적정가만 바꾸고, 여기 있는 정성적인 것들은 거의 안 바꿉니다. 이거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1년 지나고 나면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보면 이게 예전 거고, 이게 이번에 오늘 업데이트 한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가서 일단 이전 거 먼저 한번 보자는 거지.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탈리아 뭐 이렇게 했는데, 자 1차적으로 파마리서치 프로덕트를 투자하시면서 콘주란, 리주란 모른다, 바로 탈락. 콘주란이랑 리주란을 모르면서 여기 만약에 파마리서치 프로덕트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은 투기인 거예요. 이걸 공부하고 아시는 분이 이렇게 투자를 하셨어야 그걸 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아무튼 콘주란이랑 리주란이랑 핵심이었는데, 제가 예전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마리서치 프로덕트는 원래 리주란이 제일 좋았어요. 샤넬 주사라고 일컫는 그 돈 있는 사모님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그 힐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름 개선되고 하는 거. 리쥬란만큼 큰 대여가 사업 영역이 하나 나온 거야. 그게 뭐냐면 콘주란이었어요. 콘주란은 뭐냐면 관절염, 요쪽 무릎 관절 쪽에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콘주란이 원래는 비급여였고, 히알루론산 제품으로 해가지고 원래 사람들이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 무릎 관절, 여기 관절염 환자들이 콘주란이 급여로 바뀌면서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어졌다.
그래서 한 달에 한 10억씩 나와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100억 정도 시장에서 매출이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했지만 종합병원 이슈도 있고요. 얘네들의 그 뭐지? 원래 기존의 히알루론산 제품에서 콘주란으로 더 빨리 생각보다 넘어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저는 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성장성이 무시무시하다. 그렇기 때문에 파마리서치 프로덕트가 컨센이 현저히 저평가돼 있다. 그러면서 뭐 어땠냐면은 컨센이 워낙 저평가돼 컨센 또한 지금 상향 조정 가능한데 실적도 예전에 대비해서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서 펄을 25배 30배를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격형으로 해서 이거를 지금 목표가로 제가 삼았던 거죠. 이렇게 해서 목표가를 삼게 된 거고, 여기 하나씩 보자고. 리쥬란 힐러가 285억 정도고 콘주란이 100억 이상 정도로 기대가 된다. 2020년도 실적이. 근데 훨씬 더 많이 찍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 논리가 더 맞았다고 봐주시면 되고, 2019년도부터 강릉 쪽에 공장, 제2공장을 신설했어요. 근데 이 강릉 공장, 제2공장이 기존에 있던 공장의 생산 능력이 최소 2배, 각각 사업부별로 다른데 2배, 3배, 1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 투자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가동률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실적이 악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릉 공장, 제2공장의 가동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된다. 그게 필수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해놨을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봐드릴 거고, 여기 나와있죠. 추가적으로 의약품이 3배, 의료기기가 2배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아마 10배였을 거예요. 화장품이 근데 10배라고 하더라도 기존 원래 공장, 제1공장 그 캐파가 원래 그렇게 안 컸어가지고 10배라고 해도 크게 의미는 없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의견이 뭐였냐면, 이거는 제가 2020년도 4월에 작성한 겁니다. 신공장 증설이 완료됐고 리쥬란 힐러, 콘주란 매출 확대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22%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의료기기들 보면은 피어들이 30% 초반대다. 근데 얘는 영업이익률이 낮잖아.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별도 기준으로 봤어요. 왜냐면 여기 주요 자회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마리서치 바이오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바이오가 그 영업이익률을 엄청나게 갉아먹습니다.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8%라서 이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 그리고 또 하나 더 파마리서치 바이오가 하는 영역이 있고 파마리서치 프로덕트가 하는 영역이 있는데, 파마리서치 프로덕트가 콘주란이랑 리쥬란을 그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매출이 확대된다라는 말은 연결보다 별도 기준의 영업이익률로 수렴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 그러니까 기존에는 22%였지만 이 영업이익률이 높은 애들이 매출이 많아지면서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 또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됐는지 조금 이따 봐드릴 거고요. 아무튼 가동률 각각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있죠. 여기 가동률을 봐야 되는데 제2공장 가동률이요 이렇고, 수요 증대가 되면서 가동률 상승, 투자 스토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단점, 저는 항상 의식적으로 단점을 말씀드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공장 증설 등으로 인해서 고정비 상승은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이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정상화가 빨리 돼줘야 매출도 좋아지고 영업이익률도 좋아진다, 이거. 그리고 20년 예상 매출은 리쥬란 힐러랑 콘주란의 컨턴 점프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해당 제품 실적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는지 필수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0년도 4월 기준으로 2020년도 12월 실적은 미래의 실적이었잖아요. 그 미래에 콘주란이나 리쥬란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만약에 그 기대감이 실현이 안 되면 이 컨센이 망가지면서 실적도 주가도 망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빵 터진 게 뭐냐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우하향했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분석할 때 당시에 막 내려갔잖아. 그게 코로나가 500명에서 1000명 될 때였거든요. 코로나가 확대가 되면 이 콘주란, 이 무릎 주사는 맞을 수밖에 없지만 리쥬란 힐러 쪽, 이렇게 미용 쪽은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갔든 안 갔든 매출이 많이 성장하든 안 하든 노이즈를 싫어합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은. 그런 노이즈가 발생하니까 싫으니까 확 빠지면서 기관 외국인 수가 빠지면서 같이 우하향했다. 이런 그림을 그렸다라고 보면 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자, 신공장 증설 완료됐었고요. 그 다음에 리쥬란 힐러랑 콘주란 매출 성장이 이뤄질 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뤄졌어요.
시장에서 기대했던 콘주란 같은 경우에도 100억 정도의 매출이었는데 훨씬 더 상회하고 있다고 하고요. 연결 기준 영업이익률이 현재 28%로 올라왔습니다. 보이세요, 여러분들? 22%였는데 별도 기준으로 28%라서 제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딱 올라가줬어요. 본격적인 자랑이에요. 웃으면서 안 하니까 되게 재수없어 보인다. 또 웃으면서 장난처럼 자랑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뭐 틀렸을 때 좀 욕 덜 얻어먹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연계 기준으로 봤을 때 올라와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애널리스트라고 별 게 없거든.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30% 중반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들어왔고 피어 그룹만큼 영업이익률이 올라와주니까 디스카운트 요소도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투자 스토리 아까 말씀드렸죠. 이 투자 스토리 요거 10점 만점에 12점이다. 10점 만점에 100점 이래버리면 너무 그냥 막말한 것 같아서 훨씬 더 플러스 율법, 퍼펙트한 투자 그 성장 스토리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주력 상품의 코로나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저는 이거는 항상 계속 말씀드렸어요. 제한적이에요. 그 부잣집 사모님들 이주란 힐러 맞고 하는 게, 이게 샤넬 주사는 되게 비싸다고 해요.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결국 계속 받을 거란 말이야. 근데 코로나가 완화가 돼야 주가가 다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노이즈를 싫어하니까. 노이즈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좀 많이 완화가 돼야 돼요. 완화가 되면 얘네들의 주식은 되게 괜찮을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그럼 2021년도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단점은 뭐냐? 단점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없다고 생각해도 이제 계속 해야 되고, 다 녹았어. 얘네들이 4억을 매입했어요. 4억 매입을 하면서, 4억 매입을 하면 자산 빵 늘어나면서 자산에 대한 감가가 일어날 거고, 감가가 되면 영업이익단에서 그 비용으로 잡히면서 이익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 부분, 고정비가 늘어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다. 아니, 근데 이게 실적 성장이랑 무관해. 4억을 그만큼 좋은 데로 옮겼다라는 뜻은 뭐 실질적으로는 옆옆으로 옮겼다고 해요. 그래서 4억을 좋은 데로 옮겼다는 거, 그만큼 뭐냐, 사업이 잘 됐다는 거고 본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겠다는 건데, 확대시키겠다는 건데 플러스 요소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굳이 잘 있는 4억 냅두고 그렇게 현금을 쓰냐 이러면서 안정성 안 좋아진다 할 수 있는데, 주식 다루는 애널리스트가 이런 걸 되게 위험하게 썼더라고. 누군진 기억이 안 나요. 다시 봐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아무튼 반대입니다. 이게 그렇게 막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는 영향은 되게 미미하다고 봐지고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도 그 매출이 그만큼 성장 안 해주면 영업이익률 단에서 좀 다시 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아무튼 우려 요소. 그리고 콘주란의 성장 스토리는 작년과 비교해서 컨센에 본격적으로 반영돼 있어. 2020년도부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콘주란이 매출이 일어나면서, 그때는 완전 초기였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성장할지도 모르겠는데 성장은 확실해. 그래서 컨센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 제한적으로 반영이 됐단 말이야. 근데 2020년도 딱 지나고 나서 보니까 콘주란이 엄청나게 괜찮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2021년도에 콘주란에 대한 매출 성장은 본격적으로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무조건. 애널리스트 분들은 그런 과거 데이터를 보고 다 멀티플 때려가지고 성장성을 입력시키니까. 따라서 그래서 제가 아마 11월인가 펄을 바꿨을 건데, 이 퍼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장성이 높다라고 보면 돼요. 성장성이 높다라는 뜻은 다르게 말하면 시장 그 컨센의 상향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면 되는데, 7월까지만 해도 제가 적정가, 아니네, 빨리 바꿨네. 7월까지만 해도 20, 25, 30배를 줬거든요. 근데 10월부터 낮췄죠. 이게 왜냐면 컨센이 올라가면서 콘주란에 대한 성장성이 이미 많이 반영이 되면서 제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내려야 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밸류를 좀 낮췄습니다. 여전히 15, 20, 23배예요. 근데 23배로 이건 좀 이따 다시 보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단점까지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 업데이트 했어요. 시장에서 기존에 100억에서 150억 정도 콘주란의 매출이 발생할 거다라고 했지만 훨씬 더 높아졌고요. 여기서 그럼 우리가 파마리서치 프로덕트를 투자할 때 인식해야 되는, 머리에 넣어놔야 되는 수치가 있어요. 첫 번째, 관절강 주사체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이 관절강 주사체에서 콘주란 전체 시장 규모가 4천억이라고 합니다. 4천억인데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있으면은 마켓 쉐어를 보통 10% 잡는다고 해요. 먹는다 그래요. 콘주란이 그러면 4천억 시장 규모의 10%를 차지하면 400억이잖아.
콘주란이 400억을 얼마나 빨리 달성하는지, 연간 기준으로 매출액이 400억이 얼마나 달성하는지를 빨리 보면 되고, 시장에서는 2023년도 정도면 40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2020년도에 400억을 달성했다 이러면은 시장의 기대보다 빠르게 반영이 된 거잖아. 그러면 주가 수준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23년도가 지나고 24년도가 됐는데도 400억이 안 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부진하네, 주가 많이 못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답이든 아니든 그냥 이런 식으로의 그런 공부가 들어가고 나서 주식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거는 제발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외 주요 고객사로는 말레이시아랑 싱가포르, 중국이 있습니다. 얘네들의 매출에 대한 영향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해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은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네들 그 향 수출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주요 고객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고, 여기 보면은 중국 하나 있었어.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지만 까먹진 않아요. 여기 있죠. 중국과 수출 계약을 맺었어요. 중국 무슨 기업이랑 3개년인데 2020년도에 58억, 2021년도에 82억, 2023년도에 106억 정도 해서 최소 245억 정도의 계약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코로나라는 이슈 때문에 중국에 좀 많이 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니멈 개런티 수치를 못 지킨다 그래. 그래서 수출 쪽에서 많이 좀 악화가 되면서 얘네들의 실적이 그 컨센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11월 18일 기준으로 했을 때 1,400억에 378억 정도 나올 거다 그랬는데, 지금 바뀐 거 보면 386억은 비슷한데 지금 매출액이 좀 많이 떨어졌죠. 이게 중국 쪽에서의 그 조정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리쥬란에 그 나왔을 때 유일한 단점은 뭐였냐면 아프다는 거예요. 미용 효과는 확실한데 너무 아프대. 맞아봤어야 알지. 아픈데 핵심이 뭐냐? 이제 2021년도 우리는 자랑은 이 과거의 영역이고, 여러분들이랑 계속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하고 보려면 앞으로를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2021년도 지금 현재를 보자고. 작년 10월에 리주메이트라고 나왔어요. 리주메이트가 하는 역할이 뭐냐? 리쥬란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제품이에요. 두 개 같이 만든다는 거지. 돈이 엄청 많은 사람, 샤넬백 사고 에르메스 백 사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샤넬 주사 그냥 막 맞는데 리주메이트가 안 아프대, 안 아프게 해준대. 아니 비싸다고 이거 안 맞을까요? 맞는다 생각하거든 저는. 그니까 이 리주메이트랑 리쥬란이랑 만났을 때 그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대박이 난다라고 하면 이 대박은 컨선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 그니까 플러스 알파의 영역이에요. 이게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 보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벤트 드리븐도 생각해야 돼. 그 촌테크 프로젝트 여자편에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DB 하이텍 실패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떠한 이슈가 터졌을 때 그때 가격을 원래 이렇게 다 정하는데, 제가 DB 하이텍은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얼마 정도가 적정가일까요, 목표가일까에 대한 걸 계산을 안 했더라고. 그러면서 좀 그런 뭐야 그래야지, 길잡이 노릇을 하는 걸 제가 이정표를 안 세워놨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투자가 됐고요. 수익을 봤지만 1,000만 원 수익을 볼 수 있는 거 2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리쥬란 힐러랑 리쥬란이랑 빵 터졌는데 완전 그 세계에서 시장에서 왔다봉 됐다라고 하는 순간 이 가격 되는 거예요. 이 가격은 너무 멀리 본 거예요. 아무튼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아무튼 그래서 요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아무튼 요거 생각보다 빠르게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 얘에 대한 성장성은 더 커진다라고 봐주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 목요일, 금요일 이런 이슈가 터질 수는 있었다는 건 항상 생각을 했었고, 그거 말하면서 솔직히 소름 돋았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나도 보면서 소름 돋았거든. 믿기지 않았어. 운일 수도 있어요. 내일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목요일, 금요일 기준의 경험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은 유동성 장세다, 펀더멘탈로 설명 안 되는 주가를 가진 주식들이 너무 많다. 근데 이것들은 유동성이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어지면, 사라지면 완전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금액들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럼 유동성이 언제 축소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뭐다? 코로나가 완화되면이에요. 코로나가 완화됐는데 그대로 있으면은 그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져. 기축통화는 이 인플레이션을, 달러, 원 아니에요. 기축통화 같은 경우에는 이 인플레이션도 무조건 관리를 해줘가지고 이 달러에 대한 가치를, 밴드를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코로나가 완화되면은 나라 경제가 괜찮아질 거고, 이때는 유동성을 축소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유동성이 축소되고 그러면 오히려 시장 쇼크가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시클리컬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코로나가 완화됐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다. 당연히 인류애라 그래야 되나? 인류 측면에서는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산 측면에서는 안 좋은 게 될 수 있다고. 근데 뭐야, 이렇게 되면 쇼크가 올 수 있는데 파마리서치 프로덕트는 반대로 뭐다? 코로나가 완화되면 좋은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분산 측면에서도 시클리컬 기업들이 지금 보면은 자동차, 2차 전지, 자율주행 관련된 거 5G 다 잘 갔잖아요. 아예 없으면, 이런 종목들이 아예 없고 파마리서치에 올인을 했으면 그들이 잘 갈 때 상대적 박탈감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난 넣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 경우라도 올인하지 말고 분산해주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만큼 팔 정도 담았으면 이 정도는 파마리서치 프로덕트에 들어갔었으면 변동성 관리가 어느 정도 됐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 자산을 관리할 때 여러분들 근로소득이잖아요. 대출도 있겠지만 근로소득 한 달 동안 빡세게 일해가지고 번 돈인데 한 번에 그냥 너무 무의미하게 날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투자하시는 대신에, 아니, 조심해서 투자하시고 분석해서 투자하시고 공부하면서 똑똑하게 투자를 하는데, 수익률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변동성 또한 꼭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위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했는데,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그냥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 말씀드려봤자 어차피 예전 영상들에 다 있으니까 예전 영상들 조금만 찾아봐 주세요. 다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15배, 20배, 23배 정도인데 보수로 봐야 돼. 보수. 이제 2020년도가 됐기 때문에 이 실적을 최대한 써주는 게 적정가 가격이 돼야 되고, 보수에서 20배 정도가 적정가입니다. 58,500원 정도를 적정가로 보고 있어요. 안전적인 투자자, 안전추구형 투자자인데 주식을 투자하고 싶다, 채권 말고 하시는 분들은 58,000원 아래에서 잡아주시면 되고, 58,000원 아래에서 이미 잡았다라고 하시는 분은 1차 목표가 67,000원 봐주시면 되고요. 67,300원. 2차 목표가, 나는 지금 리주메이트랑 리주란이랑 엄청 좋을 것 같고 2021년도 컨센으로 봤을 때 그 콘주란이 엄청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76,300원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시장 분위기도 좋고 이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76,300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가 58,500원, 1차 목표가 67,300원, 2차 목표가 76,300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완전 시너지 효과로 엄청나게 서프라이즈의 실적이 난다, 지금 현재 이 컨셉보다 실적이 완전 서프라이즈 났다라고 하면 99,487원 된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딱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끝! 1차 목표가인데 저는 일단은 2차 목표가로 볼게요. 67,300원. 67,300원으로 봤을 때 9%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목표가 76,300원으로 했을 때는 23.86%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주 있거든요. 우선주 고려해줘야 되고, 우선주 고려해줬을 때 잠재시총은 6,229억 정도 지금 된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끝! 이렇게 돼요. 아, 하나 더! 땡큐! 400억을 알아놔야 되고, 하나 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요거 지금 현재 2020년도 컨센 1098억, 309억, 296억을 맞추려면 4분기 아직 분기 보고서는 3월 말까지 떠요. 보통 한 3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3월 말에 많이 뜨는데,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4분기 실적이 324억, 88억, 72억이 정도 나와줘야 돼요. 어차피 사업 보고서가 나올 때는 분기 실적이 아니라 얘로 나와서, 적어도 이 수치는 무조건 기억해둬야 되고 이 수치도 같이 기억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비교를 하면서 사업보고서가 딱 나왔을 때 당기순이익이 300억가량 나오면 괜찮게 나왔네, 컨센에 맞게 나왔네,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당기순이익이 400억이 나왔다 이러면 야씨 바로 다음날 장전 시간의 종가로 사자. 장전 시간의 종가로 빨리 최대한 사놓자. 왜? 오늘 장 시작하면은 주가 되게 좋을 거니까. 이런 식의 그 생각이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